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IoT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집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대가 되었습니다. IoT, 인터넷 오브 띵스란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눈다라는 의미로 사물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전국 아파트 6만 가구에 자사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입주민들은 스마트싱스를 활용한 스마트 아파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싱스 모바일 앱으로 집안의 주요 가전이나 조명, 그리고 난방과 엘리베이터 등까지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많은 기능을 대신해주는 스마트 기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중국의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바로 조명이나 컴퓨터 등 곳곳에 있는 버튼 주변에 붙여두기만 하면 원격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방식의 IoT 제품 스위치봇인데요. 스위치가 있는 모든 사물에 부착하여 대신 스위치를 켜고 꺼주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터치 한 번이면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본체에 달린 팔이 스위치를 대신 눌러주는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편리함을 주는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스위치가 달린 제품이라면 조명뿐만 아니라 커피포트나 빔 프로젝터 등 모두 제어가 가능한데요. 천장에 달린 빔 프로젝터 전원을 일어서지 않고 켤 수도 있고 커피 머신에 커피를 가지러만 가거나 앞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인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커튼을 여닫을 수 있는 스위치봇 커튼은 커튼이 열리는 정도를 정교하게 조작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해두면 원하는 때에 커튼이 자동으로 열고 닫히기 때문에 규칙적인 기상 및 취침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주변 온도와 대기 습도를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데이터 기록 기능으로 최대 36일 동안의 온습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위치봇 미터와 6천여 개의 브랜드 리모컨을 자동 학습하고 수동으로도 학습을 시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스마트폰 터치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스위치봇 미니도 있습니다. 스위치봇은 현재 국내 기업 웨이커스에서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2회 성공과 누적 펀딩금 2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간단하게 스마트홈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이 이들의 모토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최초의 시장지향 벤처 캐피탈 회사 포춘 캐피털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질의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경 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 그리고 전쟁 등으로 식량 생산과 수확, 물류 등의 차질이 생길 경우 식량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식물성 대체육과 대체 단백질, 그리고 곤충 단백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육과 공기 단백질 등 첨단 푸드테크 역시 안전성이 검증되고 생산 단가가 내려간다면 장기적으로 큰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푸드테크는 코로나 이후 식량난과 식량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비대면 주문이나 배달량 증가, 새벽 배송 등 소비 형태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과 윤리적 소비, 건강 등 다양한 이유로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소비되던 대체 단백질 제품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할 잠재력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곰팡이를 이용하여 순수 채식 단백질을 생산하는 스웨덴의 생명공학 스타트업 마이코레나의 프로마이크를 소개합니다. 2017년에 설립된 이 생명공학 및 푸드테크 스타트업은 식품 및 농업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관리 솔루션을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식품 프로토타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자원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품을 위한 비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진균 생명공학에 기반한 독점 공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균 단백질은 알려진 항영양소 없이 좋은 섬유질과 지방 함량으로 균형 잡힌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발효 과정을 수직으로 확장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모듈은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확장이 가능하고 전통적인 농업 과정과 달리 곰팡이 발효는 기후나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구현될 수 있어 동일한 효율성과 확장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균사체는 하루에 10배 크기로 성장할 정도로 생산 과정이 매우 빠르고 여기에 사용되는 곰팡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하는 등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이 스타트업은 2,400만 유로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이는 마이코레나의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가치 소비 트렌드와 ESG 경영 중시 기조 확산과 함께 친환경이 전 세계 유통산업계의 새로운 도전 요소이자 성장 모멘텀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세 등 친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도 배출가스 및 플라스틱 저감과 친환경 상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나 대형마트에서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사용 금지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백화점과 홈쇼핑, 그리고 이커머스 등 대형 유통 채널들은 물론 식품이나 뷰티 대기업들도 친환경
친환경 기업으로의 변신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포장재도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6월부터 백화점 업계 최초로 테이프 없이 배송되는 에코박스를 선보였고, 현대백화점은 최근 100% 폐지로 만든 친환경 쇼핑백을 도입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신선식품 온라인 마켓인 마켓컬리가 올페이퍼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자사의 배송 포장재를 합성 수지 재질에서 모두 종이로 사용한 재질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신선 식재료들의 특성상 온도를 차갑게 유지할 수 있는 스티로폼과 아이스팩 등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제품 패키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환경과 후손을 위한 책임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 증가가 친환경 패키징의 수요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친환경 포장재나 제품 패키징을 연구하고 공급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열재인 스티로폼을 분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바꾼 클라이머셀이라는 배송 포장재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템퍼팩을 소개합니다. 템퍼팩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패하기 쉬운 식품 및 의약품을 포함하여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열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배송의 증가와 관련된 지속 불가능한 포장의 양을 줄이려는 열망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템퍼팩은 버지니아와 라스베이거스의 두 개의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장 단열재는 주로 종이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개발한 클라이머셀은 기존의 EPS, 일명 스티로폼 포장과 비교하여 동일한 두께의 경우 1:1 R밸류를 가지지만 더욱 빠르게 재생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도 90%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벤처 라운드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템퍼팩은 현재까지 2억 1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